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주택과 그리고 상가는 잘 비교를 좀 해주시고요. 각각 한 개, 주택도 한 개, 그리고 상가도 한 개 정도 약간 독특한 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 그리고 최우선 변제, 거기다 주요 규정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들만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거니까요. 자, 목적은 똑같고 골격은 똑같고 숫자만 좀 다를 정도니까요. 원리만 점검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대신에 상가 건물에서는 5년 동안 장사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요.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특히 이제 보증금에다가 뭐 여기에 이제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합쳤을 때 그 금액이 적용 금액이 되고요. 그 금액이 최우선 변제 받을 때 금액이 되니까요. 주택과 계산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재정 목적이 또 벌써 다른데요. 자, 재정 목적 주거 생활의 안정이 뭐 주택. 상가 건물은 바로 경제 생활의 안정입니다. 여기 장사하는 집이니까 재정 목적은 약간 달라요. 자, 이 정도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상가 건물에서는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주택은 그런 게 없는 데입니다. 상가는 먼저 서울에서는 4억을 넘어가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4억을 넘어가도 총 5년은 장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2014년도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용 안 된다? 된다. 대신에 경매가 됐을 때는 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거긴 정말 적용이 안 돼요. 서울에서 4억을 넘어갔다. 보증금은 가만 놔두고요. 나중에 합치기만 하시면 됩니다. 월세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4억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 없다. 과밀 억제권력은 3억. 광역시 지역은 얼마? 2억 4천. 기타 지역은 1억 8천. 그 금액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상가 건물은 먼저 장사를 안 하는 집은 보호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리 목적이 아니다. 종교단체나 사찰이나 이런 데는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 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도 일시사용입니다. 일시사용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시 쓰는 것은 보호를 해줄 이유가 없다. 주택도 그랬다. 이런 문제는 자꾸 나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액을 보증금을 넘어갔을 때 나오네요. 자, 예전에 이제 2002년부터는 2억 4천이었다가 계속 금액이 늘어났어요. 2억 6천. 그리고 3억으로도 늘어났고 4억으로도 늘어났고 그 과정을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하고 일정액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정말 최우선 변제는 일정액 전부가 아니라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뭐보다 더 빠르다? 국세보다 더 빠르다. 그 정도로 강하게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뛰어내린 대역입니다. 자살 방지금 철저하게 정말 보호를 해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로 2번은 이제 최우선 변제권. 최소한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이나 뭐가 전입 신고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금액이 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능이고 설정 일자에 따라서 그리고 지급되는 지급기준 권리가 다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가압류, 압류로 따져도 안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현재 금액만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당권 설정 날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도 예전에 3분의 1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최우선 변제금 얼마 범위 안에서 2분의 1. 자, 주택도 2분의 1. 그럼 1억 나오면 5천만 원 안에서 최우선 변제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 해주면 어떡해요? 결국에는 최우선 변제금만 1억 넘어가면 다른 사람 뭐냐고입니다. 딱 반토막만 쪼개서 주택과 상가는 최우선 변제 해주고요. 나머지 반토막은 나머지 사람들한테 배당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항상 법은 형평, 딱 중립을 지킵니다. 균형을 지킵니다. 정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조금 정리해 놓으실게. 우리 서울특별시 등에서 금액이 쭉 나와 있죠. 이렇게 금액이 계속 좀 달라졌었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 현재가 이제 서울은 6,500, 그러니까 주택은 9,500인데 여기는 6,500, 그리고 2,200입니다. 아까는 3,200이었었는데 여기는 2,200 금액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과밀 억제권역 5,500, 1,000만 원씩 뺄 때는 300만 원씩 빼가시면 됩니다. 그럼 1,900이 되겠죠. 근데 광역시를 잘 보시니까 광역시는 3,800입니다. 그래서 38광 땡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역시가 광을 잡았대요. 그리고 이제 3을 생각해서 1,300만 원입니다. 기타 지역은 3천만 원에 1,000만 원. 기억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건물의 주택에 여러 사람이 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최우선 변제금은 어떻게 정할까요? 자, 먼저 합계액도 일정액에 합산해. 자, 위에도 일정액 금액.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래쪽도 위쪽도 모두 일정액 합산액이지 그냥 보증금의 합산액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간 어려운 문장이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전차인 보호. 네, 우리 전차인도 누구를 임차인을 대위해서 그냥 바로는 안 됩니다. 이 법이나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이 주택 임대차지 전차인 보호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차인을 대위하는 방법으로만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 그냥 보호는 안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확정일자죠. 확정일자는 거기에 확정된 날짜가 있으니까 우선 변제에 해당되는 권리만 주장되지. 괜히 또 우선 변제 그러니까 선순위한테도 앞선다. 그건 최우선 변제라는 겁니다. 확정일자는 확정된 날짜가 있으니까 어디에만 후순위에게만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권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가서 판결문 얻어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판결문 얻어서 집행권 얻어서 이게 강제 경매입니다. 임의 경매가 아니라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전세권 이런 것들은 채권자 임의대로 가니까 임의 경매인데 여기는 판결문까지 얻어와야 경매가 신청된다는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알잖아요. 거기다 이제 확정일자 부여에 임대차 정보를 보여달라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최단 기간도 우리 여기도 이제 주요 규정인데 최단 기간 여기는 1년. 상가 건물은 6개월 정해도 장사 잘 되면 2년까지 장사를 한다. 또 1년 해보니까 잘 됩니다. 총 5년까지도 주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없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미만은 6개월 장사해보니까 6개월 정해놨는데 장사가 안 돼요. 나가려 합니다. 그건 된다는 겁니다. 개인 또 상가 건물의 주인은 계속 장사해라. 지도 새로운 사람 얻기가 어렵고 또 얻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또 중개보수도 많이 들어가고 계속 살아라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임차인은 6개월 정해놨으면 6개월 만에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장사 잘 되면 1년을 더 할 수도 있고 더 잘 되면 총 5년까지도 할 수 있고 골라먹는 재미는 임차인만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2번에 또 묵시적 갱신이 나오죠. 우리 상가 건물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주인도 아무 소리 없고 먼저 올려달라 그리고 나가라 그런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장이 아주 어렵습니다.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그 뜻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무슨 안 했다는 소리를 3번 연급하니까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 소리가 올려달라 딱 한마디입니다. 올려달라. 그 소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5천인데 6천으로 올려달라. 그 소리가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6천으로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그 뜻을 통제하지 않았다. 아무 소리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올려달라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없었다를 그렇게 복잡하게 써놨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 수수료 줘야 되고 그래야 변호사도 밥벌이가 되고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최단기 얼마다? 1년. 세입자만 또 신났습니다. 옆집에 보니까 싼 상가가 있습니다. 나가고 싶다. 3개월 만에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딱 1년 주장, 주택은 2년 주장, 여기는 3개월로 똑같아요. 여기입니다. 주택이 되건 상가가 되건 누구 임차인은 3개월 만에 나갈래요. 보증금 주세요. 그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에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 갱신합시다. 얼마 안에서 총 여긴 총입니다. 그냥 다시 5년이라 전체를 합쳐서 그리고 총 5년 안에서 뭐를요?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꼼짝 못합니다. 대신에 임차인 잘못하는 것 같다. 나가. 차임을 자꾸 밀린다는 겁니다. 아니면 자고 일어나면 벽돌 한 장씩 막 뺀다는 겁니다. 남의 건물을 파손한다. 무단양도 이런 것들 나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 좀 멸실됐다는 겁니다. 아니면 재건축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재개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철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전부나 대부분이지 일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바로 갱신 거절을 만중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제 5년, 총 5년, 그리고 가로 2번의 예외, 그리고 3기, 거기는 2기가 아니라 3기입니다. 연속하지 않아도, 그리고 지불했어도 횟수에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3기 밀리면 나가뿐만 아니라 5년 갱신 안 돼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거지,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는 상당한 보상을 공탁이 아닙니다. 제공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공탁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동의 없이 막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막 전대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보따리 싸서 나가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꼭 주의하실 게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 또는 그냥 과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의에 가깝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벽돌 한 장씩을 의도적으로 뺀다는 겁니다. 그러다 다 빼버릴 겁니다. 5년이면 건물을 쓰러뜨립니다. 남의 건물을 파손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살면 되겠냐고요? 네, 보내야죠. 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며칠 됐습니다. 목적 달성 어렵다. 아마 임차인도 저 나갈랍니다. 그럴 겁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주의하시기에 계획,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제공을 해야지. 그냥 철거하려니까 나가. 재건축 들어가니까 나가. 그럼 못 나가.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더 이상 쓰기 귀찮으니까 그 밖에 바로 여기도 이제 현저히 그리고 중대한 사유지, 그냥 사유가 아니라 그리고 중대한 사유지, 그냥 사유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게입니다. 아주 심한 정도의 문제가 있어야 나중에 거절할 수가 있죠. 게입니다. 안 그러면 5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차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택은 얼마? 5%. 상가는 얼마? 9%. 그나마 12%에서 9%로 좀 내려갔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나오죠.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보증금 빼주고 안 빼줘도 되는데 세입자가 빼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월세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심하게 바꾸면 안 되니까 옛날에는 연 15%였습니다. 지금 얼마다? 연 12%. 근데 여기는 주의하시기에 아까는 10%였습니다. 4배였습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12% 그리고 기준금리에다가 4.5를 곱하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낮은 금액을 적용하십시오. 여기서 높은 금액이라 낮은 금액요. 또 시험 문제가 높은 금액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상가 임차는 정말 중요한 게 이제 권리금. 권리금은 바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도 이제 권리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언제? 2015년 5월 13일부터 권리금 규정이 새로 쏙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인이 꼼짝 못해오게입니다. 1년 6개월 넘어가면은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입니다. 나중에 방해하게 되면 나중에 주인한테 임대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시효는 얼마? 민법에서 나왔습니다. 3년 계입니다. 안날에 3년 정도로 짧게 좀 묶어놨습니다. 자, 권리금 정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목이 좋아서 받는 게 바로 권리금, 바닥 권리금, 뭐 시설 권리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가로 2번에 이제 권리금 횟수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에다 두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임대인은 거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와줘, 협조해, 고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여기도 주의하셔야겠죠. 3개월 전부터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최소 기간이 2년 6개월 정도를 장사를 해야지 2년 6개월도 장사 안 하고 1년 만에 장사하고 저 권리금 받을래요? 너 나가. 그건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은 2년 6개월 정도 장사는 해야 된다. 자, 거기다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다 거부, 거절 그리고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돼요. 실무할 때도 설명을 잘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쪽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이제 본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디귿번처럼 이렇게 상가 건물을 2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권리금 보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근데 권리금에 제외가 나오죠. 우리 전통시장, 그래서 시장이 아주 큰 경우에는 그때는 적용이 제외돼요. 우리 전통시장은 상당히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여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 어떤 규정이 바로 권리금 적용을 제외 좀 시켰다는 거, 규모가 큰 것들, 그런 것들은 문제를 좀 삼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쪽에 이제 뭐 네 번째 권리금, 표준 권리금의 계약서 작성 등 이런 식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쪽에서 권리금 그 계약서를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계약서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상가 건물 임대차, 바로 확정일자는 대항력, 사업자 등록신청에는 확정일자를 봅시다. 근데 여기는 그냥 봅시다가 아니라 이해관계인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해관계 있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크게 시험 문제는 안 냈지만 그리고 열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거기는 누가요? 오더가도 못하니까 상가 건물의 임차인을 보호를 합시다.
자, 그런 규정이 바로 이제 뭐다? 여기는 바로 이제 뭐 임차권, 특히 뭐는 주택이 될 건 상가가 될 건 똑같이 있더라. 자, 그입니다. 주택하고 우리 상가는 정말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정리를 한번 쭉 해놓으시고요. 자, 시험 문제는 조목조목 내기가 되니까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이제 주택과 상가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정리하실 때 주택과 그리고 이제 상가가 이제 여기는 84년 여기는 월드컵 있었던 상가 건물은 2002년도 그리고 11월 1일부터 갑자기 민법에 임대차가 있는데 우리 주택과 상가는 따로 떼서 강하게 보호를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만 보호하겠다? 임차인만 보호를 하겠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에 대항력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대항력. 우리 보통 대항력은 언제입니까? 대항력은 등기를 꼭 했을 때 여기는 등기를 안 해도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주택과 상가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여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주택은 뭐였습니까? 자, 주택은 이제 열세를 받고 계입니다. 열세 받고 거주를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열세 받는다 인도. 자, 인도가 이제 거주고, 자, 거주가 점유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전입신고를 해놨지만 살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호가 안 돼요. 거기다가 동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이나 같은데 반드시 해야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입니까? 다음 날 꼭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상가는 뭐였었고요? 상가는 열세 받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열세 받는 모습은 똑같은데 여기는 영업이라는 겁니다. 주무실라고 그건 아니고 주무실라고는 집이계 쪽에입니다. 거기다가 상가는 뭐라고요? 상가는 세무서로 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업자. 그런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시군구 아니고요. 어디라고요? 세무서역입니다. 여기는 어디고 지금 이제 동사무소 그러면 안 됩니다. 주민센터역입니다. 주민센터로 바로 이제 용어가 달려졌잖아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언제 효력 발생한다고요? 다음 날. 우리 실무 쪽에서도 다음 날을 크게 좀 하시라는 겁니다. 다음 날 언제부터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당일이 절대 아니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에서 우리 대항력이고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대항력 있으면 뭐가 인정됩니까? 여기 이제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이 대항력만 갖고도 뭐가 인정되고 최우선 변제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최우선 변제는 금액이 꼭 적어야 됩니다. 뭐 소액 보증금이었을 때 이제 금액이 큰 대액은 인정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소액 보증금에 뭐라고요? 배당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때 배당요구 종기일 그리고 최소한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항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는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보호가 안 된다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주택과 우리 상가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먼저 서울은 얼마가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주택은 얼마가 되나요? 그리고 상가는 얼마가 되나요? 그리고 소액은 얼마인가요? 거기에 최우선 변제는 얼마인가요입니다. 서울 얼마가 됩니까? 이것도 이제 2014년부터 그렇고요. 그전에는 달랐습니다. 먼저 서울은 소액 보증금이 9,500만 원일 때 얼마를 받았습니까? 이 중에서 3,200만 원을 가장 먼저 여기는 월세다 곱하기 100을 하지 않습니다. 받았는데 근데 상가는 얼마였습니까? 상가는 얼마요? 6천 그리고 500만 원에다가 그리고 얼마라고요? 1,000만 원 더 적어요. 여기입니다. 얼마입니까? 여기 월세다 곱하기 100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더 없다고요. 여기는 2,200만 원을 가장 먼저 뭐 한다고요? 보호가 돼요. 여기는 월세다가 안 하는데 여기는 월세다가 얼마를 곱한다? 곱하기 100을 하라는 겁니다. 월세가 20만 원 거면 2천이라는 겁니다. 그러기다가 보증금 보태세요. 서울에서 그 정도 규모 엄청 좋습니다. 거의 대상이 없어요.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서울 말고요. 서울도 원래는 과밀 억제권역인데 과밀 억제권역 인구가 많은 지역. 그래서 많으니까 억제를 하기 위한 권역 얼마입니까? 주택은 8,500만 원. 한번 써봐라 그럴 수가. 8천만 원이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될 거니까 한번 써보라는 얘기도 나올 거니까 정리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 얼마다? 8천만 원. 8천만 원에서 그리고 1,500을 뺐죠. 그럼 500을 빼시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2,700만 원이 여기는 최우선 변제금 될 거고 여기는 1,000만 원만 좀 빼라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5천 그리고 500만 원. 1,000만 원 뺐을 때는 얼마를 빼라? 300을 빼주세요. 300 빼주시니까 얼마입니까? 1,900만 원이 나오겠죠.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는 이제 광역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시에다가 경기도 네 군데 지역이죠. 어디입니까? 안산. 세월호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안산.
애들 정말 아주 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포 지역도 그리고 놀러 많이 가실 건데 용인도 그리고 경기도 광주광역시도 여기가 있고 광주. 대신에 여기는 인천은 빼세요 여기입니다. 인천은 과밀 억제권역에 들어가고 그럼 대전 그리고 광주 한번 찍고 가면서 부산, 울산, 대구까지 가입니다. 얼마입니까? 6천만 원. 6천만 원은 2008년도에 과밀 억제권역이 6천이었답니다. 그리고 얼마였습니까? 6천만 원에 2천만 원이 있었답니다. 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광역시 상가는 얼마였습니까? 38 광땡이었습니다. 광역시는 정말 광을 잡았어요. 얼마라고요? 3,800만 원. 무슨 화투지 다 만들었는지 38 광땡이고요. 그리고 3을 생각하세요. 1,300만 원이었습니다. 1,300만 원까지가 가장 먼저 최우선 변제되는 금액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기타 적은 이렇게 4개로 한번 4개로 구간을 나누시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는 세 번째, 여기는 네 번째. 기타 적은 얼마라고요? 여기는 4천 그리고 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네요. 그러면 500만 빼주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 나오겠죠,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얼마다? 3천만 원이었다. 예전 같으면 3천만 원 30%니까 900이겠지만 그냥 1,000만 원 합시다, 게입니다. 여기 이제 1,000만 원으로 최우선 변제금은 1,000만 원을 가장 먼저 뭐한다? 배당받을 수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상가 쪽에서는 적용 금액만 한번 기억해 주시까. 적용 금액 얼마일까요? 먼저 서울은 4억. 여기도 이제 월세다 곱하기 100을 해요. 4억을 넘어가면 총 5년은 보장되지만 그것도 평상시에만 그렇습니다. 경매되면 나가야 될 거고요. 경매에서는 배당도 안 될 건데 여기입니다. 확정일자 받아봐야 소용없을 건데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3억이고 그리고 여기는 2억 4천이고 아래는 얼마고? 1억 8천이고 자, 이게 이제 적용되는 범위라는 겁니다. 한번 기억을 하세요. 최우선 변제금하고 적용되는 금액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대학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력. 자, 두 번째가 이제 대학력 말고 뭐를 받으려면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선 변제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은. 네, 주택은 어디를 갈까요? 입니다. 확정일자 어차피 받을 건데 여기는 확정일자를 받을 건데 그 확정일자 어디서 받습니까? 확정일자는 어디요? 자, 바로 확정일자는 세 군데였습니다. 자, 먼저 주민센터도 가능했고요. 시험 문제가 주민센터만 그랬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디요? 등기소도 되고 그리고 공증인사무소, 법원 쪽 앞에 가면 많이 있을 겁니다. 공증인사무소도 뭐가 되고 여기는 확정일자가 되고 주민센터에서만 X. 두 번째 상가는 어느 쪽으로 하나요? 상가는 바로 이제 우리 상가 쪽에서는 어디로 갈까요? 상가는 세무서로 가겠죠, 게입니다. 상가 쪽은 이제 바로 간단하게 세무서. 우리 상가 쪽은 세무서로 갈 건데 또 시군구로 가면 안 되고 여기는 세무서, 관할 세무서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느라 한 군데밖에 안 된다. 여기는 확정일자가 우선 변제, 후순위한테만 우선하지. 우선 변제는 선순위한테 앞설 수 없다. 후순위에게만 우선해요. 그리고 선순위에게는 꼼짝을 뭐합니까? 못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주요 규정을 세 번째 이제 주요 규정을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주요 규정. 우리 시험 문제는 여기서도 많이 낸다. 자, 첫 번째 최단 기간이 있습니다. 최단 기간. 자, 주택도 가장 짧은 기간이 있고 상가도 가장 짧은 기간이 있고 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주택은 얼마였습니까? 주택은 최단 기간 얼마? 2년. 그럼 이제 1년을 정해놔도 얼마라고요? 2년까지 살 수도 있고 뭐 당연히 1년만 살고 나가겠다. 요것도 되고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2년 정해놓고 1년 만에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대타 구해야 된다. 동의도 받아야 한다. 실무할 때 잘못 설명하시면 큰일 난다. 게임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상가는 얼마였습니까? 6개월 정해놓은 장사 잘 됩니다. 얼마? 1년 주장이 된다. 자, 그 소리가 6월 정해놓은 장사 잘 돼. 바로 1년. 이런 식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건 안 되고요. 1년 정해놓고 6개월 만에 나가겠다. 그런 법 없다고요. 그런 거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중개보수도 물어내야 되고입니다. 3개월 기준에서 먼저 나가면 먼저 중개보수는 나중에 지불해야 돼요. 오려. 자, 그입니다. 자, 두 번째 최단 기간 말고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됩니까? 묵시적. 뭐가 된다고?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임대인 박스가 있다는 겁니다. 임대. 자, 임대는 만료 6월에서 그리고 뭐 1월 사이에 뭐 한다고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 그게 이제 올려달라 증액 청구를 하는 겁니다. 올려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통보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라 해지 나가란 소리도 아예 통보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불만 없으면 얼마다 2년이야. 이제 2년 늘어납니다. 이렇게 묵시적 갱신은 주택과 상가가 약간 다른데 2년 늘어나요 게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도 우리 임차인 마찬가지죠. 자, 임차인은 여기 이제 임차인은 압정 기간은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빨라졌는데 너무 늦어도 안 되는데 그냥 여기는 1월까지. 자, 1월 전까지 뭐요? 나간다. 요 해지 통보가 없다는 겁니다. 해지 청구가 없으면 그냥 이만한 집이 또 없다. 불만 없다. 요소리니까 계속 살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묵시적 갱신은 주택과 그리고 상가가 약간 기간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최단기하고 따라갑니다. 자, 주택은 얼마? 묵시적 갱신되면 아무 소리 없으면 2년. 정말 2년 전전하고 또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가는 얼마라고요? 상가는 욕하면 안 되죠, 입니다. 상가는 얼마? 1년. 요대로 묵시적 갱신이 최단 기간이 바로 요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임차인만 얼마라고요? 또 요거 말고 3개월 후에 3개월 후에 뭐요? 해제 효력을 기간 끝났다고 해지 청구를 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임차인은 2년 주장도 되고 그리고 상가 건물 임차인은 1년 주장도 되고 3개월 주장도 되고 골라먹는 재미까지도 있고 이 둘 중에서 하나 편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임차인만 강하게 보호를 하겠다 결실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갱신 요구는 누구만 있다고요? 갱신 요구는 누구만 있습니까? 여기는 상가만 있다는 겁니다. 상가만. 그리고 상가는 얼마라고 있습니까? 총 그냥 5년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 합산해서 총 5년 안에서 뭐 한다고요? 갱신합시다 라고 갱신을 뭐 한다고요?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형성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인은 이제 그 소리밖에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요 갱신 요구를 또 모두 할 수가 있습니까? 거절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절은 세입자가 잘못하면 거절할 수 있겠죠. 먼저 3기의 3기에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임을 연체했다. 아니면 또 부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무단으로 양도를 했다는 겁니다. 무단 양도. 그리고 전대도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상당한 보상을 상당한 보상입니다. 공탁이 아닙니다. 상당한 보상을 뭐 하기로 했다고? 제공하기로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그럼 돈 받고 나가야지. 갑자기 돈 받고 못 나간다? 안 된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날 파손인데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고의나 그리고 그냥 파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대한 그랬습니다. 여기다 이제 그냥 과실을 걸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중대한 과실로 정말 자고 일어나면 의도적으로 벽돌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뭐 파손했을 때 아니면 또 목조물이 뭐 했을 때 멸실됐을 때 우리 세입자도 거기 일부도 됩니다. 나간다라고 멸실도 있습니다. 멸실도. 그다음 이제 재건축. 자, 재건축이나 그리고 재개발은 재건축이나 아니면 또 철거 같은 것은 반드시 뭐라고요? 이거는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제공을 해야지 그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유가 있으면 나가라. 그리고 그냥 사유가 아니라 현저히 그리고 중대한 사유지 현재 어려운 사유지 그냥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오케이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증액 청구는 돼요? 안 돼요? 증액 청구 된다는 겁니다. 자, 증액 청구는 돼요. 그리고 기간적으로는 되는데 최소한 1년 경과돼야 된다는 겁니다. 1년 안에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다시 올려놓고 나서 또 1년 지나면 여기서는 1년만 경과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주택은 얼마라고요? 주택은 1년 지나게 되면 20분의 1이, 자, 20분의 1이 바로 이제 5%입니다. 20분의 1은 부담 안 되잖아. 세입자는 부담되는데요. 그거는 당신 문제고, 여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문제가 안 됩니다. 20분의 1. 그리고 얼마다? 이게 5%다. 입니다. 얼마든지 5% 안에서 됩니다. 2,500. 만약에 이제, 자, 5천만 원이면 250만 원짜리. 그리고 1억이면 500만 원 올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능해요. 이게입니다. 두 번째 이제 상가도 가능했어요. 그나마 옛날에는 12%였습니다. 지금은 9%, 100분의 9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12%인 적도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먼저 보증금을 빼주고 보증금에서 뭐라고요?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바꿀 때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이때는 이제
내용이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요 소리입니다. 만약에 현재 보증금 1억인데요. 우리 세입자가 좀 빼달라는 겁니다. 얼마를? 만약에 3천만 원 정도 빼달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7천만 원. 그러면 요 3천만 원 빼줬으니까 뭘로? 월세로 바꾸자는 겁니다. 근데 월세를 막 30만 원 아니면 또 월세를 막 50만 원 이 정도 청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연 10%나 연 12%로 따지면 이렇게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과하게 되면 부당이득으로 다 뱉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맙시다. 주택에서는 한 1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아예 안 돼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적용 범위 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계산하실 때 꼭 주의하실게요. 먼저 첫 번째 꼭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주택은 얼마라고요? 연 얼마라고 있습니까? 연 10%. 그리고 기준금리에다가 얼마를 4배를 곱한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 소리가 이제 만약에 금방 보셨던 3천만 원 빼줬으니까 그러면 10%면 곱하기 10%를 하고 퍼센트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 지금 월세로 바꾸는 거니까 얼마로 나눌까요? 12로 나눠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 금액이 나와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한 83,333호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1,000만 원 정도면 나올 거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3천 정도면 여기도 이제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게 될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만약에 현재 1.5%다 계입니다. 아마 이제 거기 시험 문제는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얘도 연 1.5%입니다. 그럼 요건 이제 계산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자, 먼저 3천만 원에다가 그리고 1.5%를 먼저 곱하라는 겁니다. 1.5% 그리고 4를 또 곱하세요. 여기하고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2.5%였을 때 이 법 만들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2.5면 여기하고 똑같네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2.5가 2.25 그리고 2% 1.75 1.5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거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항상 검색창에다가 기준금리 4글자를 초보라는 겁니다. 그럼 나와요 여기입니다. 그럼 몇 개다. 그런데 다음에 4배의 4를 곱하고 그리고 이거는 1년의 개념이었으니까 연이었으니까 원로 다시 12로 다시 나누라는 겁니다. 상당히 골치 아프다고요. 그럼 결국에 이제 여기에 3천이면 여기가 이제 15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근데 주의하십시오. 여기는 금액이 더 클 거라는 겁니다. 그럼 낮은 금액이니까 15만 원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계산해봐라.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가는 이제 마지막인데 상가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연 12%. 얘는 아마 이제 편하게 그냥 15만 원 나올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습니다. 3천에다가 먼저 12%를 곱하세요. 그리고 나누기 얼마를 하세요? 다시 한번 11을 하세요. 그럼 여기 이제 30만 원 나오겠습니다. 30만 원이 나올 건데 30만 원보다 더 낮은 금액이 있을 건데요. 여기 그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보셨네요. 여기는 기준금리에다가 얼마를 곱합니까? 4.5를 곱한다고요. 아까는 4지만 여기는 12%니까 약간 균형. 그렇다 5를 곱하면 안 되고요. 4.5를 곱합니다. 그 중에서 낮은 금액을 적용을 해요.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3천에다가 3천만 원입니다. 여기 이제 3천만 원에다가 먼저 기준금리 1.5%를 곱하고 기준금리가 연 바로 1.5%입니다. 그리고 4.5로 곱하라는 겁니다. 계산 과정 아주 엄청나게 복잡해졌네요. 거기다가 다시 이거는 1년의 개념이니까 또 얼마로 나옵니까? 12로 나누면 이게 바로 이제 한 18만 7,500원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요. 바로 이제 요 금액이 더 낮은 금액. 그러니까 적용은 바로 요 금액으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적용은 요 금액이 낮을 거니까 요 금액으로 연 10%나 연 12% 이게 높으니까 요 금액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우리 주택과 상가의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점검을 해 보셔야 나중에 이제 주택과 상가 1차가 되건 2차가 되건 너무 중요하니까요. 실무에서도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아까 이제 권리금 1년 6개월 정도는 돼야 그래야 권리금 받고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절대로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임대인에게 3년 만에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큰 문제가 되고 그리고 전통시장은 적용이 아예 없고 워낙 규모가 커서 자,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권리금 보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택과 상가 중요한 부분들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실무가 정말 경매
매수 신청들이 이제 한 문제씩만 외국토지법 한 문제씩만 한 3문제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